오늘 모처럼 라가르드와 파월이 동시에 등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ECB가 기준금리 4%로 동결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 상승이 완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는 앞으로 몇 달간 이런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인플레가 목표치를 향해 잘 가고 있다는 더 강한 자신감이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꼭 금리 인하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약적인 스트레스를 돌리기 위한 논의는 시작을 한 건 맞고 4월이면 6월이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은 금리 인하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할 것인데 결국 말의 잔치인 거죠. 언제냐, 얼마이냐가 핵심인데 이제는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올해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거야.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날 파월도 전날 하원회에서 오늘 상원회에서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어제 하원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는데 상원에 나와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 예상대로 했습니다. 굳이 미디어가 제목을 뽑은 게 있었다면 not far 이 내용인데 이런 맥락이었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는데 긴축 강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것도 결국 말잔치예요. 왜냐면 파월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지금이면 벌써 3월인데 6월이면 멀지 않은 건지 7월이면 멀지 않은 건지 12월에 인하를 시작해도 어찌됐든 올해 안에 하는 거니까 멀지 않은 건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핵심 메시지는 내비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둘 다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잘했다. 이렇게 정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도빅 수브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말했는데 이렇게 뽑혔죠. 제목이 연준이 금리 인하하지 않았는데 유럽이 금리 인하한다면 곤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면 ECB가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다. ECB가 금리 인하 선두에 서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된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라가르드가 약간 발끈하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연준 눈치를 혹시 보냐 이렇게 물으면 항상 알러지식으로 반응을 하죠. 우리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다. 독립적으로 행동을 한다. 하지만 시장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으면서 소위 레스트 마일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기 때문이죠. 또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고난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라가르드는 우리가 연준 눈치 보지 않는데 라고 말해도 시장이 그거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라고 유럽 눈치를 안 보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 인플레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파월의 고민이 그냥 바로 느껴집니다. 자동차 렌트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거비 이건 후행하는 지표로 알려지긴 했지만 여튼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 항공료는 6% 넘게 떨어졌는데 이 퍼스널 케어랑 레스토랑 가격은 5%가 넘게 오른 상황이에요. 누가 어떤 잣대로 그래프를 보느냐 어떤 철학으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해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나뉘어서 처방이 다르죠. 오늘도 상원 민주당 의원 질의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왜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는 것이냐. 이게 뭐겠습니까? 민주당은 빨리 경제를 살리려면 궁극적으로 선거에 이기려면 금리 내려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파월이 안 내려주니까 밉고 트럼프는 다수의 인터뷰 통해서 당선되면 파월을 자른다고 하면서 파월이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금리 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월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어요. 미국이 반쪽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계는 다양한 지표를 봐도 나오는데 지난달 말에 뉴욕타임즈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미국인 51%가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자면 지금 인플레 많이 하락을 했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유권자의 거의 3분의 2가 식품, 소비재 가격을 나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그만큼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나스닥만 봐도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1년 사이인데도. 최근에 월저널이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 금융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22년 기준
미국 가구의 약 5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53% 대비 5%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예요. 89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최고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3년 만에 조사를 하는 건데 미국의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23년 4분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7%입니다. 최근에 설명 많이 드렸지만 미국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중 다수가 금리가 아주 초저금리일 때, 연 2%대, 3%대 모기지 고정금리 받아서 이게 시장이 안 풀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분들은 주택 가격 오르는 혜택을 받은과 동시에 저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 투자도 많이 해서 비율이 60% 가깝고 부동산 자가 비율은 65%가 넘는데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근데 미국인은 51% 과반수가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꼬여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은 안으로는 선거, 구체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인플레, 수혜자, 피해자 너무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보니까 움직일 틈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럽이 먼저 금리 내려준다? 이러면은 뭐 너무 땡큐죠. 명분이 생기고 유럽이 먼저 금리를 내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인플레가 완벽히 2%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시간도 미국에 생기는 거죠. 그걸 보고 움직일 수 있으면 훨씬 대응책 마련이 쉽죠. 그래서 유럽은 미국 눈치 보고 미국은 유럽 눈치 보고 누구도 먼저 나서기 싫은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심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 다 올해 금리는 하긴 해야 되니까 머지않은 시점에 확신이 들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 계속 불씨만 살려놓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두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카시카리는 사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연준 금리 인하 2번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인터뷰에서 한 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꿨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좀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은 점점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결정적인 계기, 경제가 둔화된다는 결정적인 신호가 잡히면 금리 기대감은 또 확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정해진 게 없다. 여러 가능성, 여러 도시라는 그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브랜비어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많은 사랑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